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 최근 쇼츠 중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상형을 만나는 법이라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형 목록에 어떤 거 쓰셨어요? 그리고 이상형 목록 어떻게 써요? 이런 거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만들려다가 그럼에도 저는 항상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과거에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상형 목록 쓰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 요즘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 많이 번져가고 다 압니다. 저도 똑같은 개인주의자였고 혼자 살 각오도 저는 잘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람이랑은 내가 같이 삶을 지내봐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을 적어두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라도 저는 이상형 목록을 여러분들이 심지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써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상형 목록을 쓰면 좋은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썼을 때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이상형 목록을 쓴 목적은요, 아무나 만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꿈꾸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아니면은 어설픈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각자의 취향이 굉장히 뚜렷해지면서 핸드폰만 하더라도 각자의 알고리즘이 떠서 되게 개인화되고 개별화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뭔가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좀 시간 낭비 같다, 이렇게 느끼기 쉽단 말이죠.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그래도 너무 연애를 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연애를 좀 경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영혼 없는 연애도 해봤는데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면서도 미안함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이렇게 상대를 좋아하지 않는데 경험 쌓으려고 만나는 거? 저는 이게 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회사랑 연애랑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를 다닐 때에도 경력 쌓지 뭐 하면서 회사 다닐 때 사실은 그 회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오히려 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나 혹은 글쓰기나 그림 같은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거는 내가 이 일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 일은 내가 평생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설픈 연애를 하는 건 좋지만 후회가 많이 되고, 그리고 좀 오히려 남는 게 없더라. 그리고 그냥 누구라도 만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좋은 사람 혹은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냥 이 정도 회사 다니고 연봉 받고 하면은 삶이 뭐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상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미워했는데 지금은 좀 감사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 회사에 안주해서 다니느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유튜브라든가 책을 쓰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못 해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설픈 연애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게 안 맞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수단 정도지, 그런 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아놔야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형 목록을 쓰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이 이상형 목록을 쓰는 것만으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뭘 쓰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상형 목록에 썼던 큰 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 외모, 습관, 가치관, 환경입니다. 일단 하나씩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격이 맞아야 연애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회사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비즈니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랑 잘 맞네 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 성격이랑 가치관이 맞을 때였어요. 그 사람의 어떤 품성 있잖아요. 저는 좀 날 서 있고 너무 예민한 사람은 잘 맞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유도리 있게 넘길 수 있고, 그리고 유연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좀 재밌는 거, 새로운 거를 좀 호기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 같은 거를 제가 좀 썼고요. 그리고 외모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봤냐면 외모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귀어봤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사실은 연애 경험이 손에 꼽습니다. 그 손에 꼽는 경험 중에 딱 한 번, 진짜 이분은 외모는 내 취향이 아닌데 사람이 그냥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것 같아 이래서 사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모가 너무 내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같이 그냥 있는데 스킨십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흔한 뽀뽀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최소한 이 사람 너무 귀여워, 내 눈엔 너무 막 마음에 들어 할 정도의 포인트는 있는 깔끔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분은 깔끔은 했어요. 근데 깔끔만 한 거로는 제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외모에 대한 취향도 각자 선이 높은 사람도 있고 혹은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내 선이 어디까지인지 냉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친구는 키가 1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남성을 만났을 때 자기가 너무 커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키를 포기 못 하겠대. 근데 그렇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포인트가 외모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도 내가 진짜 좀 이끌리는 포인트. 저는 좀 깔끔하고 잘 신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옷도 잘 어울리면서 혹은 포멀한 옷도 잘 어울리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외모에 대한 취향을 좀 상세하게 적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 중 하나가 저는 잘 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정리정돈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기 때문에 상대가 정리정돈을 엄청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정리정돈을 심하게 하면 저는 결벽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에 대한 습관도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지 이렇게 좀 많거든요. 식습관도 있고 습관에 있어서도 되게 이상형의 적을 목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은 이제 가치관인데요. 저는 돈에 대해서 투자관념이 어떤지 그리고 돈을 쓰는 그 가치관이 어떤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정치 성향도 어느 정도 잘 맞으면 문제가 그래도 적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정치색 자체가요. 저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당을 그때그때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크게 지지하는 당도 없어요. 그냥 그 정책 자체를 저는 지지하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이런 편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당에 대해서 정치색이 너무 짙은 사람도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재미 삼아서 그 대선 방송을 볼 때요. 충청북도가 항상 민심의 핵심? 그 중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도 어느 그 정당에 그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항상 중간을 유지하는데 약간 이런 중간값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치에 대한 관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가치관도 같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했던 환경은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입니다. 근데 이 환경의 정의가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줄이자면 성격이랑 외모, 습관, 가치관, 환경 여기에 대한 항목을 한 3개나 5개씩 정리를 해서 세세하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거를 30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5개 항목이니까 이 성격 부분 6개, 외모 6개 이렇게만 써도 30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30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상형 목록은 여기에 써있는 30가지를 다 충족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가려내기 위함이거든요.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써야 되는 게 성격, 외모, 습관, 가치관, 환경에 대한 30가지 항목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은 그 안에서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을 나누는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필수 조건을 5개에서 10가지 정도 고르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필수 조건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이 항목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연애 그리고 결혼이 가능하다 하는 항목들을 적었어요. 반면에 나머지가 다 맞아도 이 필수 조건에서 한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랑 연애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이연애 이상형 목록 30가지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두 개는 지웠어서 30개가 총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뭐야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또 원해? 신기하네 하면서 라디오 듣듯이 흥미롭게 들어주세요. 저의 이상형 목록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취미로 하는 운동이 있는 사람, 스케줄이 심플한 사람, 요리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한 물건만 사는 사람, 관계 개선을 위해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 뭔가 잃어본 게 있는 사람, 애플 좋아하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 키가 큰 사람, 180, 음식 잘 안 가리는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부모님이 좋은 사람, 출산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단골 가게가 있는 사람, 친구들이 멀쩡한 사람, 져줄 줄 아는 사람, 내 건강 챙겨주는 사람, 연락 안 해도 뭐 하는지 뻔한 사람, 나 매일 마중해주는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 나에게는 아끼지 않는 사람, 술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밖에서 내 흉보지 않는 사람, 바람을 피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일단은 저는 성격 같은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대한 건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물질을 막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진 않았어요. 돈? 너무 못 벌지만 않으면 되겠다 해서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오히려 그런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습관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여기서 이제 필수 조건을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필수 조건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 안 만난다. 일단은 연애 컷이었는데요. 첫 번째, 외모 스타일이 내 취향인 사람. 두 번째, 말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세 번째,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네 번째, 같이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 5번째,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의외로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충족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한 해에 저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랑 연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의외로 같이 있으면 재밌는 사람 여기서 많이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도 생각보다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말이 많고 항상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상대의 말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투라는 것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스타일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묻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들이 생각보다 사람을 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의 목록에는 제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첫째,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 둘째, 출산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셋째, 친구들이 멀쩡한 사람. 넷째,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5번째, 투자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사실 앞쪽에도 제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했지만 결혼해서 이것들을 좀 중요하다고 쓴 게 사실은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는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에게 솔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혼 상대는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썼고 출산에 대한 생각은 제가 출산에 대해서 좀 항상 고민이 많고 출산이라는 건 너무 좀 힘든 일이다. 여성에게는 좀 짐이 많이 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꼭 강제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더 많이 존중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멀쩡한 사람. 저는 사실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는요. 그 사람의 친구들이 이 친구처럼 그냥 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너무나 가정적이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 이런 거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고 가족 피드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가정적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다들 운동하고 건전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친구도 되게 건전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식장에 가도 건전한 사람들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친구들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는 너무 좋은데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너무 별로래요. 저는 그런 경우면 저는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가족은 일단 내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랑 친구를 굉장히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관 그거는 같이 나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가치관도 같이 본 거고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되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놨고 이게 사실 30가지를 쓰지만 5가지로 추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탈락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도 없고 이렇게 30가지를 써놓으니까 생각보다 제가 여기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 딱 한 가지만 안 맞습니다. 키가 큰 사람 180, 이 항목만 안 맞아요. 원래는 제가 키 큰 사람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친구는 173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제 키에도 173이 크더라고요. 제가 진짜 작아요. 제가 158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3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 기준에서는 키가 큰 사람을 만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머지를 다 충족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조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상형 목록을 써본 간증을 조금 더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게 정해지니까요. 어떤 연애에 있어서 항상 좀 모호하고 짙게 깔려있던 그 불안감이 그리고 그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록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안 만날 건데 이게 이제 어른분들이 듣기엔 진짜 기가 찰 수 있어요. 연애라는 게 혹은 뭐 인생의 동반자라는 게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동반자야말로 진짜 신중하고 내가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앞으로 인생을 평생 할 건데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깐깐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결혼 진짜 잘했다 싶은 친구들이 전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로 상대를 깐깐하게 골랐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저런 남편 만났지? 어디서 저런 아내 만났지? 그러니까 그 상대를 만난 게 내가 부러울 정도인 거야.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록을 쓰는 걸 일단 저는 비밀로 했습니다. 비밀로 써놨고 이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봤자 부끄럽잖아요. 뭘 또 깐깐하게 골랐냐 이렇게 한 소리 들을 게 제가 싫어가지고 전 비밀로 했는데 비밀로는 이런 거 얼마든지 여러분 써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써놨을 때 가장 마지막에 점검해야 되는 거 내가 이 사람이랑 어울리나? 그거예요. 진짜 백날 이상형 목록 써봤자 내가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겸허한 선에서 나 정도면 이런 사람 욕심내도 된다 하는 조건들을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솔로로 지낸다고 해도 저는 이상형 목록을 써놓는 게 좋았다. 하여튼 제가 이상형 목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거 말고도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써서 이룬 항목이 진짜 많거든요. 20대 때부터 제가 일기를 쓰면서 매년 신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쓴 걸 항상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써놔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좀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를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삶에 어떤 주문이 외워지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아니면 꿈을 이루는 것이든 꼭 써둬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이상형 목록을 쓰는 법은 이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항목을 참고를 해서 이상형 목록에 회사를 쓸 수도 있고 이상형 목록에 나 자신을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한번 또 신년이니까 가뿐한 마음으로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